1995년 피터 린치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One Up on Wall Street.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CIO 이채원 씨의 서평을 보면 언제 주식을 사야 하는가? 는 질문의 답변으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대가들의 모든 답변은 시장의 폭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그것이 이익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라고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이 오른 후에 사고 빠진 후에 파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대중이 탐욕과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은 기업의 가치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투자 기법이고 조지 소로스, 제시 리버모어는 거시경제나 주가의 움직임을 날카로운 직관으로 예측한다. 이 중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방식을 찾아서 철저하게 원칙을 고수하면 된다. 피터 린치는 발로 뛰는 투자 방식이고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투자 대상을 늘리고 매수, 매도를 자주 하는 활발한 매매 방식이다. 피터 린치가 이 책을 쓴 목적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워런 버핏을 포함해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나처럼 기술을 어려워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다.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1빌리언 이상 대기업이 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낡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후 수익 증가를 바탕으로 주가 올리는 성공적인 기업들이 나의 투자 대상이다. 또한 결함을 안고 있지만 회생 단계에 접어든 기업들 또한 보유하기도 한다. 진가를 발휘하기까지는 대개 3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당연하지만 수익 발생 전에는 PER이 없다. 결국 기업의 이익인 것이다. 한 가지 데이터만 추적해야 한다면 주가가 아닌 최근의 이익을 보아야 한다. 한두 개의 거대 기업이 인터넷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1. 금광시대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이들에게 곡괭이, 삽, 펜트,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다. 2. 공짜 인터넷주? 3. 인터넷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의 투자. 빌 게이츠의 회사가 판매한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였다. 별표. 대박 종목 발굴하는 방법은 직장과 쇼핑몰, 자동 샤워실, 식당, 새롭게 등장한 유망 기업들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다. 개인, 기관의 정보 수준이 같다. 내가 매입했던 가격보다 훨씬 내려간 고물 주식들도 잔뜩 붙들고 있다. 지금은 주가가 낮지만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앞으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므로 손실액은 처음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되지만 상승하는 주가에는 한계가 없다. 결국 대박 종목 몇 개만 있으면 평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사주 매입, 기업들은 주주들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배당 대신 주가를 올리는 자사주 매입 전략을 선택한다. 배당은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소득원. 주가가 오르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보유하는 이유이다. 단타 매매는 집에서 하는 카지노라고 생각한다. 세금도 번거롭게 계속 내야 한다. 니프티 피프티란 미국 기관이 1970년대 초에 선호했던 신계 종목이었는데 그것만 올랐었다. 하지만 1973년, 74년의 약세장 때는 이 니프티 피프티마저도 50에서 80%까지 폭락했다. 즉 대형주는 약세장에도 끄덕없다는 것이 틀렸다고 증명되었다. 지금 현재 2022년에도 다시 또 증명되었다. 역사적으로 10% 이상 하락의 조정은 2년마다,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은 6년마다 발생해왔다. 30% 이상 하락하는 무서운 약세장은 1929년, 1932년 공황 이후 5차례 찾아왔다. 항상 여유돈으로 투자해야 한다. 12개월 뒤에 쓸 돈, 학자금, 결혼비용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1990년에는 경기 침체로 최대 규모 은행들까지 궁지에 몰렸다. 게다가 미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폭락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장에 5년 붙어있기만 해도 2배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식 과대평가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약세론자들이 줄곧 주장해온 것이다. 언젠가 심각한 약세장이야 다시 오겠지만 이후의 주가는 또 훨씬 높아질 것이다. 모든 주식은 기업의 운명과 함께한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주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은행업처럼 진보해 보이는 저성장 업종에서도 대박 종목이 나온다. 앞으로 10년을 대비해 내일의 대박 종목을 계속 찾으라. 당신도 발견할 수 있다. 매출, 재고, 이익에 관한 최신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어디를 여행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1987년 블랙 먼데이, 혼란에 빠져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라. 시장의 등락을 무시하라. 1. 쓸데없는 걱정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망치지 말라.
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좋은 휴가를 망치지 마라. 3. 현금이 충분치 않을 때는 절대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 폭락을 하건 아니건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한다.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두뇌의 3%만 쓰는 사람이라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 못지않게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사실 아마추어 투자자는 오히려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과 직접 겨루어라. 떠도는 소문, 증권사 추천 종목, 최신 정보 등 무시하고 스스로 조사하라. 피터 린치 같은 전문가가 산다는 종목도 무시하라. 그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의 선택이 옳다고 해도 언제 마음을 바꿔 그 종목을 매도할지 절대 알 수 없다. 실제로 버핏의 베럿 골드가 그랬다. 투자자의 주위에 더 좋은 정보 원천이 널려 있다. 직장이나 근처 쇼핑몰에서 탁월한 종목들, 10루타 종목도를 발굴할 수 있다. 나는 투자를 시작한 초기부터 투자액을 10배로 늘리려는 열정을 키워왔다. 20루타도 나왔다. 나는 1,400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다면 예를 들어 11개 탁월한 종목이 하나, 스톱앤드숍만 있어도 손실을 이익으로 바꿀 수 있다. 그 효과는 약세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4년에 5배, 11년에 25배, 10년에 10배, 18년에 14배, 5년에 6배 등. 최상의 수익을 얻으려면 정확한 시점에 매수해서 정확한 시점에 매도해야 한다. 하지만 저점과 고점을 놓친 경우라도 모르는 회사보다는 더 높은 실적을 얻을 수 있다. 두 눈으로 확인하면, 예를 들어 공장이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매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와이프가 슈퍼마켓에서 찾아낸 회사가 가끔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장을 방문하고 파악한 정보보다 값진 경우가 있다. 레그스가 그 예이다. 회사의 스토리를 조사해라. 1. 비인기 유망 기업을 찾아내고 2. 그리고 조사해야 한다. 구별하고 진행 상황 등을 조사해라. 린치의 법칙이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시장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피터 린치는 골프 캐디를 했고 신문 배달도 했었다. 주식 투자에는 통계학보다는 역사와 철학 공부하는 것이 좋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계량화는 분리하고 통하지 않는다. 초등 4학년 수학이면 충분하다. 논리학으로 월스트리트의 비논리성을 깨닫자. 회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자.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말자. 끈질기게 조사하라.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미스터 존슨은 믿었다. 투자해서 돈을 벌면 이 돈으로 더 많은 주식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주식은 평생 끼고 살아야 하는 아내와 같은 존재다. 인문학 전공자도 얼마든지 주식을 분석할 수 있다. 필적 시장 가설이란 주식 시장의 모든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기에 주가는 항상 합리적이다는 의견. 랜더머크 가설은 그와는 반대로 시장의 등락은 원래 비합리적이며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와튼에서 배운 지식은 나를 실패로 이끌 것 같았다. 즉 통계학, 고등미적분, 계량 분석 등이 실패로 이끌었다는 것이구나. 특히 계량 분석 이론에 따르면 피델리티에서 본 일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일어난다. 나는 이론과 실무 사이에서 실무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지금도 이론가와 예언가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복무했다. 1960년대 후반 또는 1970년대의 말이다. 1. 로저스 왈, 도박하지 마라. 예금을 모두 털어 우량 주식을 산 다음 주가가 오를 때까지 보유한 뒤 팔아야 한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주식을 사지 마라.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이라는 의미는 전문 투자자는 제약이 많고 문화적, 법적, 사회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위대한 펀드 매니저들도 있었다. 그들은 유연한 사고, 자산이 풍부한 기업 주식을 사서 기다렸다가 주가 오른 뒤 매도했다.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투자했고 소형주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 피터 린치. 아니면 그들은 소형주로 뛰어난 실적을 거뒀고 금 매도 포지션, 풋옵션 매수, 호주 채권 해징 등을 했다. 워런 버핏은 피터 린치와 같은 방식으로 기회를 탐색하는 인물이다. 다만 그는 기회를 발견하면 회사를 통째로 사버린다는 점이 차이이다. 투자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위대한 투자는 나이와는 상관없다. 대다수 펀드 매니저는 중년이다. 천부적인 재능 발휘는 주로 중년에 나온다. 월스트리트의 뒷북치기는 유명하다. 기업의 기초가 건전한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오히려 추가로 매입하는 편이 낫다.
장례식에 참석해본 투자자는 장례 서비스 회사를 잘 파악한다. 던킨도너츠의 도넛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전망을 눈치채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펀드 매니저는 대부분 흥미로운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그래야 흥미로운 주식이 오를 경우에 고객에게 변명할 구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앞다투어 누구나 알만한 회사로 몰려간다. 실패하더라도 무능하게는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다니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실적을 요구하는 고객과 상사들은 3개월마다 손익을 점검한다. 펀드 매니저는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하는데 근무 시간의 4분의 1을 소비한다. 내가 좋아하는 투자 대상은 회사 이름은 아리송하고 하는 일은 모호하고 따분해 보이지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다. 펀드 매니저는 다양한 명문 규정과 규제에 부딪힌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 이웃이나 일터에서 멋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분석가나 펀드 매니저에게 이 새로운 소식이 도달하기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한다.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맨해튼 인디언들은 받은 현금으로 300여 년의 시간 동안 복리를 쓴 셈이다. 채권은 지난 20년 동안 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었지만 역시적으로 이자율은 4%이다. 1971년 MMF 창하하여 예금자들은 은행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는 채권 투자보다 틀림없이 높은 수익이 있었다. 소비자물가지수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로 측정한 장기 인플레이션이 연 3%이었고 주식의 실질 수익률은 연 6.8%이다. 즉,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9.8%이었다. 1927년의 재무부 단기증권, 정부채, 회사채, 주식 투자 후 60년 뒤 금액 비교해보자. 그 사이 대폭락, 불황, 전쟁, 경기 침체가 있었고 행정부는 10회 교체되었다.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의 성장이 투자자의 몫이다. 주식은 회사의 파트너이고 채권은 그냥 자금 공급자이고 앞으로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점에 나쁜 가격으로 매수하면 손실을 크게 본다. 초단기 채권과 채권펀드를 제외하면 채권 또한 위험하다. MMF와 예금은 리스크가 낮다. 투자 vs 도박을 깔끔하게 구분할 방법은 없다. 투자자의 기술, 노력, 모험심에 따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 노련한 투자자, 초보, 무모한, 성급한 투자자는 모두 다르다. 회사에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라. 1.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회사. 2. 그렇지 못한 회사. 3.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회사. 대박 종목은 이른바 고위험 부문에서 나온다. 위험이란 회사의 상황보다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더 좌우된다. 주식시장이란 게임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분명히 항상 도전해 볼만한 도박이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3가지 질문부터 답하라. 1. 내 집이 있는가? 집은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집은 완벽한 인플레이션 방어책이고 집도 장기간 보유 시 수익 확률 높다. 2. 나는 당장 써야 할 돈이 필요한가? 2에서 3년 뒤 자녀의 대학 학비라면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10년, 20년 뒤의 주가는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 2에서 3년 뒤 주가 전망은 못한다. 차라리 동전을 던져서 판단하라. 우량주도 바닥을 길 수도 있다. 잃더라도 가까운 장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라. 3. 내게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공포감을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태도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된다. 진정한 천재는 이론적인 사고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주식의 실제 움직임에 끊임없이 기만당하기 쉽다. 100% 명확한 상황 파악은 너무 늦어지므로 수익을 낼 수 없다.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는 사고방식은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인간 본성과 육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실물 경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역전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정도이다. 경솔한 투자자는 걱정과 충족감, 항복이라는 3가지 감정 상태를 반복해서 경험한다. 경기 침체로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 항복하고 주식을 매도해버린다. 투자라는 변덕스러운 존재는 공포감에 휩싸이기 쉽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1년 동안 평균 50%가량 오르내린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란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
특히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자신의 육감을 무시하라. 자제하라. 회사 사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주식시장을 예측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만일 사전에 시장 붕괴를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식을 모두 팔았다면 시장은 이들의 매물 때문에 훨씬 더 일찍 붕괴했을 것이다. 즉 RSI, 풋콜 비율, 패드 통화 공급 정책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일관성 있게 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경제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호황과 불황, 금리의 방향 등을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 한다. 물론 금리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누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실제의 고철 가격과 재고, 철도 운송량 조사 같은 실용적인 조사를 하는 경제학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처럼 사람들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자책감을 느끼고 지나간 사건에 다시 대비함으로써 심리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면 사람들은 시장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시장이 반등했을 때 이들은 또 다시 당한 셈이 된다. 인플레이션, 불황 등 번갈아 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칵테일 파티 이론도 있다. 나는 시장 예측 자체를 믿지 않는다. 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 특히 과소평가되었거나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워런 버핏도 내가 아는 한 주식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 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버핏은 시장이 보기에 속이 불편할 정도로 과대평가되었을 때 주식을 모두 팔았다. 나에게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은 순간이다.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시기가 너무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시루타 종목은 집 근처, 쇼핑몰, 직장 주변에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1년에 적어도 2, 3번은 유망한 기업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특히 제조, 판매, 처분,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좋은 종목을 알아볼 기회를 만난다. 시멘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시멘트 공급업체의 호황을 알리는 신호다. 환자에게 좋은 약은 병을 완치해주는 약이지만 투자자에게 좋은 약은 환자가 계속해서 사야 하는 약이다. 전문가의 강점은 경기순환 업종의 기업의 주식을 언제 사야 하는지 안다는 데 있다.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과잉 재고 감소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된다.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없고 기존 회사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그다지 가치가 없다? 열흘마다 발표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는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 빠르다. 하지만 대부분 나머지 분야는 일반인이 증권 분석가보다 6에서 12개월가량 먼저 경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결국 수익의 개선은 주가 상승을 이끈다. 사놓고 길목에서 기다리기처럼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실제 가치를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20년 동안 펀드에 몸담았다. 사진첩을 보며 추억을 떠올리듯이 나는 훌륭한 차트로 과거를 회상하기도 한다. 내가 놓친 엄청난 기회들의 회사들은 수십 개이다. 조심성 많은 사람들조차 주식에 대해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곤 한다. 매수 시에는 1. 제대로 분석, 2. 매출 등 하고 2. 연례보고서 확인해야 한다. 이익과 제품이 전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해야 하고 해당 제품이 성공할 경우 회사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과대선전에 혹하여 간과했던 것은 FDA로부터의 추가 검토이기도 했다. 전년도 매출이 X달러에 불과했다는 정보 등을 조사해야 한다. 대기업은 움직임이 둔하다. 특정한 종목을 제외하면 대기업 주식은 크게 오를 일이 없다. 가장 높은 수익은 언제나 소형주에서 나온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형주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국가 경제에도 성장률이 있고 그 산업에도 성장률, 개별 기업에도 성장률이 있다. 불황에서도 켈로그 콘프레이크만은 계속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고성장주란 연 20에서 25%의 성장률을 보이는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 시루타 40루타가 가능하다. 심지어 200루타도 가능하다. 피터 린치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이다. 하지만 고성장주는 위험성이 높다. 테슬라가 언제 성장을 멈출 것인지? 일론의 리스크나 다른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경기순환주란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일정하게 오르내린다. 자동차, 항공기, 타이어, 철강, 화학, 방위산업 모두 경기순환주다. 호황기에는 사람들이 새 자동차를 타고 항공편을 더 자주 이용하며 철강 및 화학제품 등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한다. 불황이면 경기순환주는 더 고전한다. 지갑도 더 얄팍해진다. 별표 경기순환주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주식이라고 착각하고 매수했다가 투자금을 잃는 상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식 유형이다. 자산주는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은 알고 있는 값 있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다. 막내딸 베스가 디즈니 채널을 그토록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체험, 공감, 개인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깨달았다. 이 당시는 케이블 TV, 미디어를 말하는 것이었다. 자신을 보유한 자산주 회사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지만 일단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오로지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 고성장주도 언젠가 탈진한다. 너무 오랫동안 달린 사람처럼 말이다. AMD, TI는 한때 인류 고성장주, 지금은 경기순환주이다. 일전의 AMD도 그런가? 대형 우량주는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20년 동안 잊고 지내도 상관없다. 하지만 허약한 경기순환주, 텍사스 항공을 매수했다면 잊고 경기 침체기를 지내는 것은 곤란하다. 투자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는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고성장주는 보다 훨씬 큰 수익, 10배 이상을 노려라. 내가 선호하는 회사는 단순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런 회사는 바보라도 경영할 수 있겠다는 곳, 바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내가 꿈꾸는 완벽한 기업의 속성 중 하나이다. 완벽한 투자 대상이 보유한 중요한 속성 13가지는 1.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름 2. 따분한 사업 캔과 병뚜껑 쿠폰을 수거하고 결제 렌터카 3. 혐오스러운 사업 구역질하며 외면하는 사업일수록 이상적이다. 기름 폐기물 처리 분야 등이다. 4. 분사한 회사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되는 회사들은 흔히 핵심 부서를 매각하거나 분사하는 방법으로 기업 사냥꾼들의 작업에 대비한다. 분사가 완료된 후 한두 개월 뒤에 신임 관리자와 임원들이 자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는지 확인해보라. 만약 그렇다면 회사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5.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분석가가 조사하지 않는 회사. 전문가들이 포기한 왕년의 인기 주식도 좋다. 6.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와 연관이 있다고 소문난 회사. 걱정한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않았기에 실제보다 훨씬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7. 의무란 사업을 하는 회사. 장래 서비스 회사이다. 8. 성장 정체 업종. 고성장 업종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야이다. 숨가쁜 경쟁이 있다. 나는 저성장 업종을 더 좋아한다. 플라스틱 나이프, 포크 제조업체 병뚜껑 제조업체, 쿠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드럼통 재생업체 또는 모텔 체인 업체 등이다. 성장이 정체된 업종이야말로 대박 종목이 탄생하는 곳이다. 지루하고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성장 정체 업종은 경쟁에서 자유롭다. 9. 틈새를 확보한 회사. 2-0. 나는 항상 틈새를 찾는다. 완벽한 회사는 반드시 틈새를 보유해야 한다. 제약회사, 화학회사는 신약 하나 개발에 수십억 달러가 들더라도 일단 특허가 승인되면 경쟁사들은 이 영역에 침범할 수 없다. 10.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의 회사.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약품이나 청량음료, 면도날 또는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겠다. 11.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기술을 제조하지만 끝없이 경쟁하는 회사보다 오히려 기술을 사용하면서 가격 전쟁에서 혜택을 보는 회사에 투자하라. 끝없는 가격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컴퓨터 회사보다는 ADP처럼 가격 전쟁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회사에 투자하라. 자동 스캐너 제조회사보다 스캐너를 설치하는 슈퍼마켓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12.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 적어도 6개월 동안은 파산할 일이 없다. 경영진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에 대한 보상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13.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회사의 미래가 확실하다면 회사 역시 주주처럼 자사에 투자하게 된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매입된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가 줄어든다. 회사가 자사주의 절반을 매입하면 주당 순이익은 2배로 뛰게 된다. 믿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자사주 매입 대신 흔히 쓰는 방법으로는 배당 인상, 신제품 개발, 신규 사업 진출, 기업 인수가 있다. 자사주 매입과 반대되는 전략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 이로 인한 효과를 희석이라고 함. 단연 최고의 기업은 곰팡이 제거, 얼룩 제거 사업을 함께 이전 클렌저즈이다. 인기 종목의 주가는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추락하는 속도도 빠르다. 회사 조사가 필요하다. 50달러에서 1달러로 추락하고 쓸모없는 장비, 의심스러운 석유와 가스전, 엄청난 부채, 부실한 대차대조표가 보일 수도 있다. 킬립 모리스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였고 내년 해외 시장 점유율 높였다. 가격 인상,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 증가시켰고 덕분에 신흥 경쟁자들에게 시달리는 일도 없었다. 제2의 아무개를 조심하라. 제2의 테슬라, 제2의 IBM, 제2의 맥도날드, 제2의 인텔, 제2의 디즈니. 사업다학과 기업을 피하라. 터무니없는 기업을 인수하며 돈을 날리는 일이 많다. 자사주 매입, 배당금 인상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딱 두 가지만 장점인데 인수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망해가는 회사가 구조 조정을 결정하면 회생주에 투자할 기회가 된다. 본업에 다시 전념하라. 신발 제조업체는 느리지만 효율적인 접근으로 다각화된 소매업체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시너지 효과란 2 더하기 2 등호 5이다. 관련된 사업을 결합하면 전체가 함께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을 꼭 인수해야만 한다면 관련 업종 기업을 인수할 것을 권한다. 현금과 자신감이 넘치는 기업들은 인수 기업에 과다한 값을 치르고 지나친 기대를 하다 경영에서 쓴맛을 보는 경향. 차라리 가장 순수한 시너지가 발생하는 자사주를 활발하게 매입하면 좋겠다. 소문주를 조심하라. 소문주 또는 폭탄이란 무모한 도박이다. 예컨대 석유 부족, 마약 중독, 에이즈와 같은 최근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1.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2. 너무 복잡해서 인상적이다. 의심이 들 때는 기다려라. 실적이 나온 후 투자해도 늦지 않다. 기업 공개 IPO 시점에 사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드물다. 고객에게 휘둘리는 회사를 조심하라. 제품 중 25에서 50%를 한 기업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회사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계약 취소가 아니라도 거대한 규모의 기업 고객은 엄청난 힘을 행사하여 가격을 인하하거나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다. 이름이 멋진 주식을 조심하라. 마이크로, 엑스, 리딩, 어드밴스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이고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익이다. 결론은 이익과 자산으로 기결된다. 짐정한 가치는 항상 승리한다.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들을 회에 빠뜨리고 하락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주식은 회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다. 복권은 아니다. 자산을 중고로 판매할 때 얻게 되는 것은 유형자산인 순이익, 장부가치, 순경제적 가치다. 모든 개인에게는 소득 창출 능력이라는 또 다른 유형의 가치가 있다. 급여가 낮고 급여 인상 폭도 적은 안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성장주라고 부를 수 있다. 예 일렉트릭 파워와 같은 전기 설비 업체, 도서관 사서, 교사, 경찰 등의 직종이다. 기업의 중간 관리자처럼 급여가 높으면서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사람은 대형 우량주라고 부를 수 있다. 예 코카콜라와 렐스턴 퓨리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번 돈으로 그보다 오랜 시간 빠듯하게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기순환주라고 할 수 있다. 예 작가, 배우는 경기순환주이면서 잠재적 고성장주가 될 수도 있겠다. 가족 재산으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광주나 철도주 같은 자산주이다. 노동할 체력과 의지가 남아있는 사람은 잠재적 회생주이다. 예의 불량배, 불황자, 빈털터리, 파산자, 해고 노동자, 실업자 등이다. 잠재적 고성장주는 배우, 발명가, 부동산 개발업자, 소기업 경영자, 운동선수, 음악가. 차트는 이익선과 주가선이 함께 표시된다. 이익이 무척 중요하다. 주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다. 지난 10년 동안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유한은 등락을 거듭했고 주식은 줄곧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 이익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1958년 3달러에서 1972년에 140달러가 되었다. 또한 이익이 무너지자 주가도 따라 무너졌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한 그 회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테슬라 믿어볼 수 있는 부분인가?
주가선이 이익선보다 내려갈 때 친숙한 성장주를 매수하고 반대로 주가선이 이익선을 현저히 앞지를 때 매도한다면 뛰어난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은 배수이다. 하지만 주가 수익 비율은 오역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수익 내번 후 매출, 이익, 프라피트이므로 주가 이익 비율이 되어야 맞구나. PER은 투자자의 초기 투자 금액을 회사가 다시 벌어들이는 데 걸리는 연수. PER이 10이라면 나의 초기 투자 금액을 벌기 위해서 10년이 걸린다. 왜 PER이 높은 종목을 매수할까? 그것은 기업의 이익도 벼라기 때문이다. 희자만 PER이 너무 높으면 피하라. 흔히 회사의 미래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과대평가일 수도 있으니 잘 구분 바란다. 높은 PER을 유지하려면 많은 이익을 올려야 한다. 이자율 즉 금리는 주가 수익 비율 PER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2년에 금리가 인상되니 S&P나 나스닥의 적정 PER이 훨씬 낮아졌다. 채권의 금리 3%라면 주식의 적정 PER는 역수로 33이고 금리가 4%라면 주식 적정 PER는 역수로 25가 되는 것이다. 강세장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므로 투자자들이 주식에 더 높은 값을 지불한다. 또한 강세장에 나타나는 지나친 낙관주의 때문에 PER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사태도 발생한다. 약세장? 미래 이익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최선의 방법은 경험에 비추어 현재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추측하는 정도이다. 회사가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5가지 방법은 1. 비용을 절감한다. 2. 가격을 인상한다. 3. 신규 시장에 진출한다. 4. 기존 시장에서 매출을 늘린다. 5. 적자 사업을 재활성화하거나 중단 혹은 매각한다. 스토리 파악해야 하는데 회사가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현 상황에 비추어 전망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 한 회사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려면 무엇인가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 나는 이분 혼잣말, 독백하기를 좋아한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이 주식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 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장래에 예상되는 걸림돌 등을 혼잣말하기를 좋아한다. 소근거려도 좋고 근처에 살짝 들릴 정도로 해도 좋다. 종류별로 종목들을 나누면 저성장주, 배당, 경기순환주, 사업환경, 재고, 물가, 자산주, 자산의 내용과 가치, 회생주, 회사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작업, 어떤 효과, 대형우량주, PER, 최근 주가 급등 여부, 성장률 높이는 전략, 고성장주, 어떤 방법으로 고속 성장을 지속로 나눌 수 있다. 내가 유망한 신규 종목을 발굴할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경쟁자에게 묻는 것이다. 한 회사의 임원이 다른 경쟁 기업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그 경쟁 기업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다. 호텔과 모텔의 고객들이 치르는 하룻밤 숙박비는 각 객실 가치의 1000분의 1에 해당한다. 이렇게 따지면 텐즈힐 아파트 하룻밤 숙박비는 200만 원이다. 방을 예약하는 비율은 휴가 여행자보다 사업 여행자가 높고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내가 기술주보다 호텔주와 요식업주를 좋아하는 이유이다. 투자자가 기업에 도취했을 때 치명적인 실수도 할 수 있다. 어느 전문 음식점이 다른 도시로 확장할 계획인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업 공개를 단행했었다. 하지만 계획에 흥분한 나머지 서둘렀고 다른 지역과 분야에서 성공 능력을 먼저 입증하고 나서야 대량으로 확장해야 했었다. 숙달된 매장 관리자가 부족한지 확인해야 했고 한정된 자금력, 초기에 실수해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짚어보았어야 했다. 펀드 매니저에게 회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그리고 분석가들이 알려주는 것들은 자본 지출, 확장 계획, 비용 절감 방안, 미래 실적에 관한 각종 정보이다. 하지만 이제 기업은 거의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개한다. 즉, 투자 설명서, 분기보고서, 연례보고서 등이다. 물론 공개된 정보보다는 소문이 훨씬 더 흥미롭다. 출처가 신비한 조언일수록 설득력이 강하다. 어디 회사에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더라. 주식 중개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고서 등을 받아라. S&P 보고서, 투자 뉴스레터, 연례보고서, 분기보고서, 투자 설명서, 위임장, 증권사 분석가의 보고서, 주가 수익 비율과 성장률 데이터, 내부자 거래, 기관의 보유량 등의 자료 등이 있다. 질문 형식 통해서 부정적 요소 3개와 긍정적 요소 4개 요약해본다. 월스트리트는 회사의 내년 이익에 대해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와 같이 미묘하고 간접적인 형식을 취해서 지난 연례보고서를 보니까 부채가 5억 달러 감소했더군요. 추가 부채 감축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더 진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올해 회사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올해 회사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노무비 증가, 주력 제품의 주요 감소, 새로운 경쟁사 출현, 달러 약세 또는 강세로 인한 이익 감소, 재고 쌓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천 명의 기업 대표들의 말을 들었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속인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전쟁 6회, 호황 10회, 불황 15회, 경기 침체 30회를 두루 거치며 살아남은 회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쉽게 흥분하는 법이 없다. 역경에도 튼튼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 홍보팀 직원들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의료업계, 기술업종, 소프트웨어 업종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낙관적이다. 나는 회사 분위기를 느끼는데 볼링장 뒤에 허름한 본사가 있는 회사가 좋다. 그리고 사장 집무실에서 캔 공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우 이 회사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무실이 고급 골동품, 장식 등등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염려해야 한다. 또한 회사 대표, 임원에게 받는 인상도 중요한데 도무지 현실감이 없는 CEO도 있다. 주가 수익 비율 높았고 경쟁도 매우 치열했기에 이 회사의 주식은 40분의 1토막이 났다.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제품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다. 나는 매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어디에 줄을 서 있고 어떤 것들 잔뜩 담고 있는지. 애플이 가정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고 이 기업 시장에 새로 진입한다는 사실 등도 주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크라이슬러에 대한 믿음도 있다. 미 아이아코카와 대화를 나눈 뒤에 믿음이 강해졌는데 그는 자동차 산업의 부활, 크라이슬러의 성공적인 원가 절감, 자동차 라인업 개선을 강력히 어필했다. 나는 택시 기사님에게도 넌지시 질문들을 던지고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확인해보곤 한다. 세상에 쉬운 투자는 없는 법이다. 연차보고서를 몇 분 만에 내용을 파악한다. 연결재무제표, 자산과 부채가 소개된 대차대조표 등이다. 현금성 자산에서 장기부채를 빼면 순현금이다. 현금이 부채보다 많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단 회사 재고 등 단기부채는 무시한다. 쓸데없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 순현금 나누기 발행주식수를 하면 주당 순현금이 나온다. 유명한 숫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정 제품이 해당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 주가 수익 비율, 제대로 평가된 PER이라면 이 PER은 회사의 성장률과 같다고 본다. 장기 성장률 플러스 배당 수익률 PER, 즉 이것이 이보다 큰 것이 좋다. 현금 보유량, 쌓아놓은 현금, 즉 보너스이다. TOTAL 보드 시가 플러스 순현금 가치 플러스 금융사업 가치. 부채 요소, 회사의 부채는 얼마나 되고 채권은 얼마나 되는가. 부채와 지분의 문제이다. 대차대조표 왼쪽은 자산이고 재고, 외상 매출금, 공장 및 장비 등이다. 대차대조표 오른쪽, 자산을 조달한 방법이다. 부채 부담이 적고 현금 보유가 있는 회사는 반등이 가능하다. 부채는 은행 대출금과 장기 차입금이 있다. 은행 대출금은 은행이 요구하면 갚아야 하기에 위험하고 장기 차입금은 회사가 공경에서 빠져나올 시간을 벌어준다. 전환사채 시비는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회사의 마지막 희망은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판매하는 방법이다. 배당 쟁점이 있는데 배당이 회사의 가치와 주가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 배당이 주가 폭락을 막아준다고 주장하는 배당파가 있다. 투자자들은 배당을 바라보고 그 주식을 매입하기에 그렇다고 그들은 믿는다. 반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소기업은 훨씬 빨리 성장한다. 사업 확장에 돈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나 피터 린치는 고리탑을 하고 오래된 배당주 대신 공격적인 성장주를 선택하겠다. 배당주를 매입할 생각이라면 경기 침체와 난관을 맞이해도 배당을 지급할 회사인지 확인하라. 20에서 30년 동안 배당을 규칙적으로 증가시킨 회사가 최상의 선택이다. 예를 들어 켈로그, 네스턴 퓨리나 등이다. 배당주로는 부채가 많은 기업은 안 된다. 배당주로는 경기순환주도 안 된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부가치, 곡배류가 미터당 4달러라도 실제로 팔려면 10센트도 못 받을 수 있다. 섬유공장 창고에 가득한 직물의 경우처럼 말이다. 별표 자재가 완제품에 가까울수록 판매 가격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진다. 대차대조표 왼쪽에 과대평가된 자산은 특히 대차대조표 오른쪽에 부채가 많을 때 투자자를 배신한다.
장부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입한다면 그 자산의 실제 가치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 목재, 석유, 귀금속 등 자연자원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산의 장부 가치가 실제 가치의 몇 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기도 한다. 패블비치, 부동산, 특허의약품, 케이블 TV 독점 영업권, TV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철도주, 토지 등이다. 석유회사나 정유회사를 보자면 석유는 아무도 신상품인지 2월 상품인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 회계 실무에서 영업권을 말하자면 TV 방송국 매입 시 등에 관련되고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스의 영업권 장부가는 2.7 빌리언 달러이다. 독점 사업의 무형가치이다. 신약의 특허를 받은 회사는 경쟁사 없이 17년,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거대 모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자회사에도 숨은 자산이 존재한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숨은 자산이 존재한다.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를 살펴보자. 이어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는 정상적인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뒤에 남는 현금 흐름을 말한다. 더 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는 돈이다. 재고를 항상 확인하자. 재고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보다 빠르면 위험하다. 단 자동차는 재고 괜찮다. 나름의 가치로 인해 가격을 큰 폭으로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고 가치 계산하는 회계 방법은 1. 후입선출법 LIFO. 나중에 들어온 재고를 먼저 판매한다고 계산한다. 2.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재고를 먼저 판매한다고 계산한다. 연금제도는 회사들이 스탁 옵션, 즉 주식 매입 선택권과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연금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가 절감, 가격 인상을 통해 이익 증가시켜야 한다. 성장에서 핵심은 이익이다.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도 내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를 발견했다면, 예를 들어 담배 같은 중독성 제품, 이 회사는 기막힌 투자 대상이다. 차여가는 현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일 것이다. 성장률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익의 20배에 거래되는 성장률 20%의 기업이 이익의 10배에 거래되는 성장률 10%의 기업보다 훨씬 낮다. 즉, PER이 20이라도 성장률이 그만큼 높다면 PER 10기업보다 훨씬 낮다. 고성장주의 경우 빠른 이익 증가가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손익계산서 끝에 나오는 최종 숫자인 세후이익을 봐라. 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당연히 운영 비용이 가장 낮을 것이다. 장기간 보유할 주식으로는 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야 하고 성공적 회생주로는 비교적 이익률이 낮은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 성장기업의 생애는 3단계가 있다. 각각 수년간인데 1. 초창기에는 문제 해결을 하고 2. 고성장기에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3. 포화기에는 확장이 어렵다. 이때 골칫거리가 된다. 또는 그 기업은 그 사이에 새로운 성장 방법을 찾아내지도 모른다. 맥도날드 드라이브인의 경우처럼. 맥주 시장의 40%를 차지한 마당에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존의 생각에도 이것은 퀄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휴대폰 프로세서의 절반 이상이었고 애플과 테슬라 등이 자체 CPU, GPU 칩들을 제작하는 마당에 성장하는 사업, 오토모티브, IoT, 신사업 등을 키우지 않으면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비행기 회사는 직접 이용하면서 체험하면서 관찰한 변화를 파악해라. 또한 경쟁사의 타격은 나의 이익인 셈이다. 최종 점검 목록을 적어보면 기관 투자자의 비중은 낮을수록 좋다. 내부자들이 매입할수록, 자사주 매입할수록 좋다. 주당 현금이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을 의미한다. 저성장주는 배당이 중요하다. 아니면 보유할 이유가 없다. 대형 우량주는 사업다 악화로 장차 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라. 회사의 장기 성장률을 보고 최근 몇 년 동안 동일한 탄력인지 점검해라. 영원히 보유할 계획이라면 이전 침체기와 시장 폭락 때 실적이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고를 보고 수요 공급 관계도 살펴보라.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있는지 지켜보라. 경기가 회복되면 PER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라. 자동차 업계 부진은 기회이다. 신주 발행은 주가 하락을 야기시킨다. 기대를 높게 가지지 마라. 그리하면 좌절할 수도 있고 성급해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다. 적절한 종목수가 몇 개일지 신경 쓰지 마라. 피터 린치는 1400 종목이지만 이는 일반 투자자는 다르다. 투자자가 특정 분야의 강점이 있고 모든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흥미로운 전망을 발견했다고 판단하면 해당되는 종목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보유 종목이 늘어날수록 종목별 자금 배분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고성장 주가 휘청하거나 회생주의 상황 악화되는 경우 투자 금액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대형 우량주를 몇 개 포함시키면 이때 엄습하는 오싹함과 긴장감을 한시름 덜 수 있다. 주식을 현금화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2022년 6월 16일 지금 상황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달러도 종목이다. 오르면 팔고 내리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거나 또는 내리는 주식을 팔고 오르는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기계적 대응 전략은 모두 실패한다.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주가의 현재 움직임이 회사의 기본 가치를 반영한다는 착각이다. 현재의 주가는 회사의 전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의 기본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이러한 기계적 반응보다 더 나은 전략은 회사의 스토리를 기본으로 주가 움직임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이다. 앞으로 기대할 바가 없다면 일부 매도 또는 전체 매도해야 한다. 나는 손실 제한 주문, 스탑로스 오어더를 몹시 싫어한다. 스토리가 의미를 유지하는 한 몇 년 뒤에는 놀랄 만한 실적을 거둘 것이다. 매매의 최적 시점은 좋은 물건이 좋은 가격이 나왔다는 확신이 드는 날이다. 주식을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 두 종류의 기간이 있다. 즉 매수 시점의 두 기간은 첫 번째, 연말 절세 매각 기간, 텍스 셀링이다. 여류 기간에서 돈이 필요하기에 매각한다. 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 저가 종목들은 더 내려간다.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연말을 이용하라. 두 번째, 몇 년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붕괴, 폭락, 거품 붕괴, 일시적 하락, 대폭락 기간이다. 매도의 본능을 억누르고 용기를 발휘하여 이 두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한다면 다시는 보기 힘든 기막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전 이러기 위해서는 상승했을 때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매도 시점은 다음과 같다. 기술 분석가 왈 극도로 과대평가되었다. 고 말하는 경우에도 이후 38달러가 180달러로 가기도 한다. 255. 개인 투자자들에게 25루타는 평생 1, 2번뿐이다. 패드 연방준비제도, 경고들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유가 상승, 유가 하락, 달러 강세, 달러 약세 모두 나쁜 조짐이다. 통과 공급 감소 또는 증가도 경보를 울린다. 진정한 매도 시점은 우리가 주식을 매입한 이유를 안다면 그 주식과 작별해야 하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금리 이자율이 올라가기 전에 팔아라.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팔고 싶지만 그 시점은 모른다.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고성장주은 PER까지 하락하면 이중고이다. 분석가들, 잡지들이 그 회사의 CEO를 두고 좋은 말만 잔뜩 늘어놓는 기사를 싣는다면 확실히 매도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가 상승하면 경기순환주는 PER이 낮아지고 고성장주는 PER이 올라간다.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은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라는 생각. 바닥에서 잡을 수 있어라는 생각.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 오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 피터 린치도 어느 주식이 10배로 뛰고 5배로 뛸지 도무지 예측할 수는 없다. 단 회사의 스토리가 유지되는 한 대박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 결국 회복될 거야 라는 생각. 결국 파산할 수도 있다. 고작 주당 3달러야. 어차피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보겠어라고 생각. 50달러가 0.5달러로 떨어지면 99% 하락이고 3달러가 0.5달러로 하락해도 83% 하락이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라는 생각. 최악의 상황은 계속되기도 한다.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즉시 팔아야 한다. 반등 안 할 수도 있다. 걱정 없어. 공익사업주는 안정적이야 라는 생각. 폭락 마이너스 80%가 생기기도 한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9년, 5년, 11년, 14년 등등 변동 없는 주가도 있다. 기본이 탄탄한 회사라면 투자자의 인내심은 결국 보상받는다.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받네라는 생각. 내가 손해본 것은 한 푼도 없다. 꽁 대신 달기라도 잡자라는 생각. 제2의 테슬라 효과는 드물다. 주가가 올랐네. 내 말이 맞잖아. 주가가 내려갔어. 내가 틀렸나 바라는 생각. 단기성과는 전혀 의미 없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산 것에 불과하다. 나는 평생 투자하면서 선물이나 옵션을 매입해 본 적이 없다. 선물이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소액 투자자들이라면 옵션이 지난 막대한 수익 가능성이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빠르게 돈을 날릴 뿐이다. 한 달 뒤 휴지 조각이다. 이 비용이 많이 든다. 옵션은 제로섬인데 비해 주식은 국가 성장에 이바지한다. 일부 개인은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시장이 내려가면 가치가 올라가는 풋 옵션을 매입한다. 죽음의 고리는 옵션, 헤지펀드, 콤비네이션 펀드, 스트레들 등이다. 워런 버핏은 주식 선물, 옵션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나도 이에 동감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리면 이익을 얻는 이상하고도 오래된 거래 방식이다. 이름도 모르는 이웃에게 물건을 빌려서 판 다음 돈을 챙긴다. 공매도의 심각한 결점은 주식을 빌리는 내내 배당과 다른 이득은 모두 원래의 주주에게 돌아가므로 여기에서 다소 손해가 발생한다. 이 공매도 주식의 매각 대금은 주식을 되갚고 거래를 종결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부족한 만큼 자금을 계좌에 더 넣어야 한다. 무척이나 초조해진다. 막대한 손실과 함께 공매도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5만 명이 모두 틀릴 수도 있다. 뉴스, 통신으로 인한 정보가 너무 빠르고 많아졌다. 수도꼭지 회사가 최고의 종목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L&T의 기업 불알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좋은 상품을 보유하는 한 소액 투자자들은 어떤 시장에서든지 버틸 수 있다.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똑똑한 바보, 즉 전문 투자자들이다. 거리두기를 하자. 출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조용히 입구로 걸어 들어가고 입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출구로 걸어 나가면 그만이다. 피터 린치의 대박 종목은 3에서 4년 보유한 종목 가운데서 나왔다. 월요일은 하락이 많다. 이유는 두려움과 의심이 주말 동안 누적되어서 그렇다. 과거의 대공황을 일으킨 원인은 경제 침체였다. 60년 전과는 달리 경제적인 타격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높아졌다. 따라서 대공황이 오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주식시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나는 미국, 그리고 투자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다. 우리는 주식에 투자할 때 인간의 본성, 자본주의, 국가, 미래의 번영을 전반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The end.